안녕하십니까.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현대차 일본 진출 과연 성공할까라는 주제입니다. 지난 2001년, 지금부터 20년 전에 진출을 해서 대실패를 맛봤던 것이 바로 일본 시장입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소나타를 일본에 진출을 시켰어요. 그때 세계적으로 일본에서 가장 이 영웅으로 추앙받던 배용준 배우를 모델로 삼아서 자신있게 진출을 했죠. 근데 일본은 아시겠지만은 도로 굉장히 좁습니다. 주차장도 좁아요. 거기다가 차고지 증명제가 있어야지 차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차고가 있어야 의무적으로 경차를 빼놓고 구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소나타 같은 걸 투입을 했기 때문에 다니기도 어렵고요.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소나타가 프리미엄 차입니까? 일반 대중차 중에서도요, 떨어지는 차죠. 20년 전에는 더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외면했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가장 일본인 사이에서 가장 기저에 깔리는 것 중에 하나가요, 2001년 당시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만든 차 하게 되면 2등 국민이 만든 차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를 통해서 기술을 공유받고 또 이 기술을 통해서 공동 생산하면서 코온 게 바로 현대차 그룹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2등 국민이 만든 차의 이미지가 상당히 이제 강했고요. 또 일본의 이 자동차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도 실패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어떤 딜러 제도라든지 인센티브 제도도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버무려지면서 실질적으로 일본 시장은 완전히 실패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움직임이 굉장히 남다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현대차의 가장 대표적인 이 수전기차 넥소가 상당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번호판으로 바꿔서 일본 내에서도 돌아다니는 모습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고요. 또 전시장도 마련을 해서 일본 소비자의 반응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전기차라든지 수소전기차는요, 내연기관차는 완전히 틀린 모델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틀려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도요타를 비롯해서 혼다도 그렇고 대부분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올인을 했습니다.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또 프리우스를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차종을 전 세계에 공략을 하고 있고 먹히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전기차의 단점이 급격히 사라지면서 전기차가 시대의 대세가 되고 있고 그 중간 모델은 하이브리드가 생각 이상으로 시간이 짧아진다는 겁니다. 수명이 적어진다는 거죠. 이거를 재작년에 도요타에서도 인식을 해서 전기차를 주력 모델로 매진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엊그제뿐이 되질 않아요. 그만큼 일본에서는요, 전기차에 대한 준비가 시대에 지금 뒤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미리 준비를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아이오닉 5라는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일반 매스컴을 통해서 장면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미래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차종이죠. 아마 테슬라 모델보다도 훨씬 더 장점이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게 바로 아이오닉 5인데요. 이 모델은 완성도도 기존의 전기차하고 많이 틀리지만은요, 기존의 내연기관차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완성도가 뛰어나다는 거죠. 처음 나오는 이 GMP라는 전용 플랫폼에서 나온 모델이고, 또 컨셉트카 45라는 모델을 통해서 실제로 양산형까지 나오는데요. 이 모델 자체가 혁신적인 장치도 많고 이미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일본의 충분한 전기차 인프라를 주축으로 해서 얼마든지 시장을 섭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이오닉5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일본 시장의 가장 큰 장점으로 부각되는 것이 뭐냐면요, 일본 내에서는요, 이 관련된 인프라 구축은 상당 부분 앞서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도 수소 충전소가 상당히 좀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크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미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2020년 기준으로 해서 110기가 넘는 수소 충전소가 구축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6만 기가 넘습니다. 대단한 인프라 구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 시장의 진출, 또 일본 시장에서 점유율을 올리는 부분들은요,
우리가 영업이익률, 이윤을 극대화해주는 다른 제3세계 진출하고는 개념이 틀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 자체가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요. 이 해외 수입차에 대한 것들도 7%, 8%로 떨어졌어요. 그것도 남아있는 모델들이 BMW, 벤츠 같은 프리미엄 모델만 남겨뒀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일본인의 입맛에 맞는 차종, 또 미래 지향성에 대한 것들, 또 차별화된 품질, 그러면서도 일본 시장을 냉철하게 분석해주는 차근차근한 전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기차, 수전기차, 일본 진출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차종의 품질, 또 실질적인 진면목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